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화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9주차 영상 이어갈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했던 내용들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면은, 자, 저번 주에는 기하학적인 완성도 평가와 광학적인 평가를 보았어요. 그래서 안경을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확인하고 그 확인 검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기하학적으로 일단 이 도형학적인, 형태학적인 완성도 그 5가지를 쭉 이렇게 봤는데, 안경테 림 부분과 렌즈의 모양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가공된 안경 렌즈의 크기가 적절한지, 그리고 안경테 홈 부분하고 삼각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삼각이 균일하게 360도 방향으로 쭉 이렇게 균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면다듬기도 360 방향으로 쭉 일정하게 면다듬기가 고르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5개를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래 이제 기하학적인 이 5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범 영상 이제 보여드리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수동 가공할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제 알 수 있었고, 광학적인 완성도 5가지는 첫 번째로 렌즈미터로 이제 도수를 확인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도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이제 안경 가공을 하면서 사실 이 도수가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처방전대로 해서 안경 렌즈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실수로 가장 많은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오른쪽 렌즈와 왼쪽 렌즈를 바꾸어 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 렌즈미터로 도수를 이제 확인하는 거,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두 번째 난시축의 경선을 방향을 확인하는 거. 요것은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처방전대로 렌즈미터 인점하고, 그리고 그거 따라서 쭉 반자동 가공기, 수동 가공기 거쳐가지고 제대로 했다고 해도 이게 방향이 1도, 2도, 3도 요 정도까지는 조금 틀어질 수는 있어요. 이 기기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시 축경선이 조금 잘못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원형의 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비틀어 돌려주는 것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가 PD를 확인하는 거. 조제가공 PD를 내 처방전에 있는 PD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있는 PD와 비교를 해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네 번째, 조가 OH를 확인해서 또 처방전의 그 OH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오차면은 그냥 허용하고 넘어갈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허용 오차 범위 나와 있는 공식표 제가 보여드리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이 있고,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도 괜찮다 큰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배드, 굿 방향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한 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허용 오차가 어느 정도 큰 방향에서는 조금 이제 프리즘이 발생해도 여유 있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허용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표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외우면 좋지만은 못 외운다고 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1에서 12디옵터 그 사이는 0.5 아니면 그냥 1프리즘이에요.
0.5 프리즘 아니면 1 프리즘. 그래서 대부분 이 안에 가공 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된 안경의 도수가 대부분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뭐 외울 게 없어요. 0.5하고 1.0 프리즘. 허용오차가 큰 방향에는 1 프리즘까지는 허용한다. 그리고 허용오차가 작은 방향에는 0.5 프리즘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수직 방향에서는 허용오차 범위가 좀 작고요. 뭐 0.25 디옵트든 뭐 12디옵트 이상이든 간에 무조건 0.25 프리즘까지만 이제 허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이제 양안시 검사라는 수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좌우의 어떤 오차 범위 허용보다는 수직 방향에서 오차 범위 허용이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눈 자체가 좌우 수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도 이렇게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구 능력이 있는데, 수직 방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양안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특히 이제 수직 방향에서 양안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는 반드시 프리즘 처방을 하는, 그래서 수직 프리즘 그 렌즈 처방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프리즘 도수와 기저 방향이 잘 이제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광학적인 완성도 5가지를 잘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그냥 안경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장용자에게 씌워보고서 사후 피팅이라는 걸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경 사후 피팅 할 때에는 반드시 안경테를 장용자한테 씌워보고 문답식으로 물어보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이론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편안한 안경을 장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트 다음 장에서 볼게요. 조제 가공의 큰 흐름 9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후 피팅 파트까지 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예비 과정 잘하고 인점 설계도 잘하고 뭐 형판도 잘 만들어서 설계점을 설정을 잘하고 자르고 다듬고 삼각 세우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고 렌즈 끼우고 뭐 마지막에 검사까지 다 잘했어. 그래서 안경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가 이제 완전 무결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8단계까지. 근데 내가 이 9단계에서 사고 피팅이 어그러지면은 여기에서 내가 안경을 쓰는 장용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요, 안경 쓰는 입장인 손님 입장에서는 이 안경 자체에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안경 사후 피팅 자체가 안경을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안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이 어떤 손기술 동작에 뭐 국한되는 거긴 한데, 이 사후 피팅 작업에서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기존에 내가 앞서서 이 8가지 검사도 8가지의 단계 작업 자체도 무의미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 검사하는 검안 과정 자체도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안경사는 조금 아마추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떤 안경을 쓰는 장용자 입장에서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먼저 앞수평면 휭각이 나옵니다. 앞수평면 휭각은 그냥 일정하게 평행하게 180도 되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좌우 다리의 평행성.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은 안경을 벗어서 그 이제 해당하는 파트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직접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움직 한번 이렇게 피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피팅 같은 경우는 그냥 듣는 것보다 반드시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손으로 많이 만져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나중에 기억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벗어보시고 좌우 다리의 평행성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안경을 벗고 안경을 손으로 이렇게 내려서 본 다음에 엔드피스가 반드시 직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안경의 이 엔드피스가 좌우가 직각으로 되어 있고 손님이 썼을 때는 아무래도 이 좌우 얼굴에 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썼을 때는 살짝 한 5도 정도 벌어지는 상태. 그래서 95도 정도가 됐을 때가 가장 이제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다리 균형, 내려간 쪽을 더 내려야지 균형.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표를 치시고 내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한번 지금 거울로 한번 가보세요. 거울 앞으로. 안경을 딱 이제 요 좌우의 높낮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지금 거울을 앞서서 봤는데 안경이 오른쪽 림이 하단부로 좀 내려가 있고 왼쪽이 좀 올라가 있어요. 오른쪽이 잘 생각해봐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고 왼쪽이 올라가 있어요. 오른쪽이 내려왔고 왼쪽이 올라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안경을 조정을 해줘야지 균형이 맞는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려간 쪽을 지금 더 내려야지 균형이 맞는다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지금 만약에 오른쪽 안경이 좀 내려간 친구들은 엔드피스 부분을 이렇게 붙잡고 더 내려보세요. 다리 부분을. 엔드피스를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엔드피스 부분을 조금 휘게 해주는 거예요. 왼손으로 림하고 엔드피스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조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경사각이 좁아질 수 있도록 다리 경사각을 작게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저는 오른쪽이 내려가지 않고 왼쪽 안경이 내려가 있고 오른쪽이 좀 하늘로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이 내려가 있고 오른쪽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경을 벗은 다음에 왼쪽이 내려갔으니까 내려간 쪽을 조금 더 왼손으로 림과 엔드피스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살짝 엔드피스를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왼쪽의 다리 부분에 다리 경사각이 작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피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거울을 보세요. 균형이 다 잡혔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국가고시 시험에서도 이거는 많이 이제 매년 나오고요. 올해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내년에도 여러분 시험 보는 내년에도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다고 써먹으셔야 돼요. 다리 이 균형에 대해서 내가 이 안경의 균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내려줘야지. 오른쪽이 내려갔다 그러면 오른쪽을 더 내려줘야지. 다리 부분을 붙잡고 더 밑으로 내려줘야지 안경이 올라갑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안경이 내려갔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안경이 내려갔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안경의 오른쪽과 왼쪽의 측면을 봤을 때 엔드피스 부분이 이루고 있는 다리 경사각을 보고 있으면은 다리 경사각이 오른쪽은 조금 클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다리부 경사각이 좀 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오른쪽 내려간 쪽을 더 내려줘야지 이게 균형이 맞게끔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자기 안경이나 집에 뭐 노는 안경 있으면 한번 이렇게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아셨죠? 일부러 내가 휘어트려도 보고 그리고 다시 바로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피팅 기술은 좀 경험 쌓으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다리 접은 상태에서 평행 문제인데, 요것은 안경 다리를 안경 집에다가 집어넣을 때, 안경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을 때처럼 안경 다리를 이렇게 접어보는 거예요. 접은 상태에서 이 평행이 또 안 맞는 경우는 그때는 또 엔드피스 부분을 플라이어로 잡을 수도 있고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평행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리 벌림각 부분은 먼저 다리 벌림각이 클 때 부분을 먼저 볼게요. 다리 벌림, 자, 또 안경 한번 또 이렇게 벗어서 한번 보세요. 다리 벌림각이 어디 부분인지 알죠? 안경 벗어서 이렇게 봤을 때 림 부분이랑 요 다리 부분이랑 얼마나 이 사이 간격을 두고 벌려져 있느냐. 안경을 많이 썼다 벗었다 그러면 다리 벌림각이 좀 커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경이 잘 고정이 안 되고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 벌림각 부분 위로 가서 볼게요. 다리 벌림각이 좀 작을 때, 때는 일단은 귀 뒷부분하고 관잔놀이를 압박하게 돼요. 그렇겠지? 이게 다리 벌림각이 좀 작으니까 내 안경이 내 얼굴을 이게 그 면적에 비해서 좀 작게끔 피팅이 돼 있으면은 관잔놀이 부분을 좀 압박시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경테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다리 벌림각이 클 때도 그렇고 작을 때도 그렇고 안경이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안경이 일반적으로 흘러내리면 있잖아요. 안경이 타이트하지 않아서 흘러내리는구나 하고서 다리 벌림각을 오히려 더 줄이고, 그리고 귀 뒷부분을 확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리 벌림각이 작아도 안경이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안경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그리고 과도하게 귀 부분을 꺾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쓰다 보면 또 귀 뒤가 되게 아프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테가 일단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다리 벌림각이 일단 작은지 큰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또 돌려보고 해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